자, 같이 봐봐. 일단은 정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G파워 S의 정의가 얘의 길이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 길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등식의 뭐가 돼? 해와 얘의 부등식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이거 이제 푸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으라고 2-1번을 낸 거지. G 누구를 구하라고? 6를 구하라고. 그럼 이제 G6는 뭐겠어? S는 X바 fx가 6보다 큰 i와 0에서 1 사이에 있는 이 i에 대해서 이것의 길이를 얘기한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 부등식을 이제 풀어야 하는 거죠. 이 부등식을 푸는데 3차 부등식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정식 교과 내용은 아니지. 정식 교과 내용이 아니어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기하적으로 풀면 돼. 알겠습니까? 기하적인 상황은 정식 교과이기 때문에 대수적으로는 이제 못 풀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x 세제곱 27x제곱과 3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이제 풀려고 노력을 해줘야죠. 근데 이제 앞서 뭐 논술을 이제 같이 이제 해봤다면 이것에 이제 인수분해가 보이는 사람도 있어. 인수분해는 이제 공통인수 찾는 게 먼저 목적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묶거나, 그죠? 혹은 이제 안 될 땐 얘와 얘까지 묶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 묶으면 이런 아이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4x 빼기 3이 나오고 3x 제곱 빼기 1과 3x 빼기 1과 3x 더하기 1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프 배형을 그리는 거죠. 세 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고 UI가 3분의 1, UI가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0에서부터 1까지로 이제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뻥 뚫렸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길이 맞습니까? 두 개를 이제 더하면 12분의 7이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는 건데 다만 이제 이게 바로 안 보이는 당연히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수 정리를 쓰는 거였는데 인수 정리를 쓸 때 제발 수능은 이걸로 끝나. 근데 지금은 이제 예상할 수 있잖아. 0에서 1 사이에 근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재밌어지잖아. 그렇잖아. 0과 1 사이에 얘가 없으면 문제가 시시해지는 거잖아. 왜냐면 길이가 1 아니면 빵이 나올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아이를 대입해 봐야 돼. 그리고 논술을 할 땐 이런 아이를 대입해 보는 게 필수야. 3차, 4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이제 많이 나오는 학교가 연대가 많이 나오고 성대가 많이 나와. 어쩔 수 없지. 둘 다 수원 수투를 강조하다 보니까 계산을 졸라게 복잡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꼭 대입해 보라고 제발. 알겠습니까? 그래서 3분의 1 대입하면 빵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 다만 이제 이 아이는 그래프 개형 찾는다고 프라임을 찾는 순간 조금 꼬여. 복잡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돼. 더욱더. 알겠습니까? 인수분해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겠어? GT가 1이야. 그렇죠? 시시한 상황인데 그걸 갖다 이제 문제로 내가 해석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fx가 t가 되는데 이때 뭐 x가 0에서 1 사이니까 요 i에 얘가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하겠죠. 맞습니까? 다시 얘가 얘에 포함되어야 돼. 이렇게 되어야 돼.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좀 염두해야 될 건 뭐냐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가.
오케이?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 이게 한 점에 대해서는 길이를 따질 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한 점에 대해서 의미 없기 때문에 얘는 등호도 상관이 없어. 알겠어? 한 점에 대해서는 길이에 영향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등호도 상관은 없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구하려면 fx 빼기 t가 0 이상, 즉 얘의 무슨 값을 최소값을 구해서 그게 이제 0 이상이 되는 i를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i를 이제 gx라고 두고 g 프라임 x를 이제 구해 보겠죠. 오케이? g 프라임 x 이제 구하면 뭐가 돼요? 24 그리고 22 플러스 3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요 i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6x 빼기 몇입니까? 1이야. 그리고 4x 빼기 3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프가 여기가 6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3이 되는 아이라서 여기에 이제 4분의 3 넣었을 때 t가 사실 여기에 이제 접하면 되는 거죠. 그죠? t가 접하면 되는 거고 뭐 t까지 뺐다 싶으면 어쨌든 여기가 x축과 접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분의 3 넣었을 때 g 4분의 3이 몇이다? 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돼. 이제 계산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t가 16분의 71 이렇게 나오게 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마무리해 주면 되겠다. 알겠어? 이렇게 구해놓고 계산 틀려서 점수를 뺏기면 졸라 억울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맞춘 줄 알아. 합격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6점이야. 이게 6점. 여기까지. 알겠어? 여기까지가 6점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본게임인 거지. 3번부터가 본게임이야. 알겠습니까? 3번부터가 본게임이고 걔네들은 배점이 졸라 크잖아. 9점 9점. 뭐 그럴만하지. 얘는 이제 귀납적으로 니네가 이 문제를 좀 이해해봐 라는 그런 이제 문제니까. 알겠습니까? 3번이 좀 더 이제 핵심적인데 3번에 이제 보시면 3번에 이제 미니멈이라는 기호가 나왔어요. 미니멈이라는 기호를 내가 이제 몰라도 이 정도를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서술해 주면 작은 아이를 쓰겠다는 거야. 둘 중 작은 아이를 함수로 쓰겠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제 AX가 있고 B 더하기 C, BX 더하기 C가 있는데 보니까 A는 양수고 B는 음수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개형이 반드시 만나는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그럼 이제 이 아이가 y는 ax가 될 거고 이 아이는 bx 더하기 c가 되는 아이. 그럼 이제 뭐부터 교점부터 구해야지. 교점을 이제 구하면 a가 이제 양수인 상태니까 옮겨놓고 이제 구하면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이해돼요? 네. 자, 지금 나는 이제 정의역 자체는 사실 뭐 정의역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사이에서 이제 길이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x가 0에서 1 사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함수에서 정의역을 0에서 1 사이로 정하려면 이 케이스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대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야. 그러니까 문자로 다 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있는 정의역과 0의 정의역과 관계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케이스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복잡한 건 뭐냐면 t가 움직여. t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gt에 대한 함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복잡해지는 거죠. 일단 뭐부터 정하자고? 미니멈의 함수를 구했고요. 그런 다음에 정의역을 정해주는데 가장 쉬운 건 이렇게 정의역이 있는 상태죠. 맞아? 이렇게 있을 때와 또 어떻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가 되겠죠. 이게 이제 높낮이에 대해서도 뭔가 달라지는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돼. 그건 이제 나중에 체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까지는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상황 케이스를 A 빼기 B분의 C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해주고 그때 우리는 GT를 구해보자. 오케이? 그때 GT를 구해보면 이때 GT는
일단 t는 y 값이잖아요. 맞습니까? y 값이니까 여기 있는 값이 0이 되고 그리고 요 값이 a가 되는 아니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도 케이스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 t가 여기에 있으면 t 이상이니까 1이 되겠죠. 모두 다 이제 정이 여기 포함되니까 그래서 얘는 1이 돼. t가 누구보다 0보다 작으면 1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가 여기에 있으면 길이가 2분면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좌표를 알아야 돼. 얘가 t일 때니까 t가 ax. 그러면 x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t가 0보다 크고 a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t가 a보다 이제 크게 되면 그때는 빵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죠? 직선밖에 없으니까. 자, 두 번째 경우 이 경우가 조금 이제 빡센 거지. 두 번째 이 경우가 좀 빡센데, 자 t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이제 여기를 지날 때 얘와의 높낮이가 이제 다를 때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0에서 1 사이 이렇게 될 때 얘와의 높낮이가 다를 때 얘와 얘는 케이스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돼. 얘가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고 얘가 네 번째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같은 관계니까 여기까지만 구해보자. 여기까지만 이제 구해보면 얘는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누가? 요 아이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0이고 얘는 B 플러스 이러니까 B 더하기 C가 0보다 큰 상황. 여기까지 되죠? 등호는 뭐 어디든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어디든 붙여도 되고 GT는 역시 이제 케이스가 이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데 GT의 케이스는 일단 이제 T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여전히 1이 되는 거고 맞습니까? T가 0보다 크면서 어디까지? B 더하기 C까지 이렇게 될 대로 이제 나누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뭐가 된다고요? 이 아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만큼이 되겠지? 그러니까 1 빼기 A분의 T 이렇게 될 거고 T가 B 더하기 C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고요? 요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최대치 얼마입니까? A 빼기 B분의 AC 이렇게 되는 아이 까지 이제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요런 아이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되겠죠. 네. 자, 요거 이제 구해 보시면 얘가 몇일 때? T일 때 T 빼기 C가 되고 B로 나눠줘야지. 그래서 B분의 T 빼기 C. 그래서 B분의 T 빼기 C에서 빼기 A분의 T 이렇게 되는 아이. 그래서 그 위에는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아이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싸움도 할 수 있겠지. 이것도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나오면 제발 이제 그 문자대로 뭐 해주려고? 케이스를 나누어줘. 케이스를 나누어줘서 제발 하나씩 차곡차곡 써내려가면 돼.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어. 연대는 이런 문제가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왜 챙겨? 안 끝났는데 시험. 네 번째 문제 있잖아. 자, 네 번째 문제도 이제 보시는데 네 번째 문제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이제 절대값이 되어 있어. 그때 이제 GT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분값을 이제 물은 거죠. 자, 잘 봐. 얘는 일단 저 fx를 그려야겠죠? 일단 그리면 사실 이제 이 그릴 때도 문자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제 케이스가 나뉘어질 수 있는 거야. 뭐냐면 여기가 이제 1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0과 1 사이에 C가 있고 0보다 작은 아이에 B가 있기 때문에 B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C가 있다.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A가 이제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랬다가 절대값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아이가 된다. 맞냐? 이렇게 이제 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t에 따라서 상황을 이제 파악할 건데 앞서 봤어요. 무슨 값에 따라서 0에서 1 사이에 있는 ui만 관심이 있는 거지. 나는 지금 0에서 1 사이에 있는 ui만 관심이 있는 거야. ui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 따라서 요 값과 요 값 그리고 요 값 최대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함수가 달리 나올 거기 때문에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얘가 0에서 1 사이 여기에 있고 B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최대값이 형성이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C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1이 있는 이런 아이로도 형성은 될 수 있다. 오케이? 물론 이제 이것도 높낮이가 다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것까지 이제 분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를 구하라는 거야?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사고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죠. 일단 이제 제일 간단한 걸로 하자.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제일 간단한 걸로 한번 따져보는 거지. 알겠습니까? 간단한 걸로 이제 따져보면 얘는 이제 t에 따라서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GT를 이제 구해보는데 GT는 내가 일단 0보다 작다. 그러면 1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0보다 작으면 이제 1이 돼. 그렇잖아? 0보다 작으면 이제 1이 되는데 t가 이제 0보다 이제 큰 거죠. 0보다 크면서 얘가 얘보다 작을 때로 보자고. 얘는 F0, 얘는 F1. 이럴 때. 맞습니까? 이럴 때라고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러면 t가 F1일 때가 이제 될 거고요. 이때 보시면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1 빼기 x2와 x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함수를 구할 수 있고 다시 t가 f1부터 f0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얘만 남게 돼. 이해돼요? 그리고 t가 뭐보다 크면 f0보다 크면 0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여기에서 0에서 2023까지 한번 보자 이거지. 그러면 뭘 먼저 파악해야 돼? F0을 먼저 파악해야 돼. F0이 몇이냐를 이제 보시는데 F0은 얼마야? A, B, C. 게다가 얘가 음수니까 되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쳐봐야 마이너스 10. 0과 1이니까 얘는 100보단 작은 아이야. 그죠? 그러니까 2023까지는 요 i보다 큰 아이가 되겠죠. F0보다 2023이 큽니다. 그죠? 202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0부터 F0까지 GT/DT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제 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럴 수밖에 없잖아. 0에서 어디까지? F1까지 얘를 구하고. 이걸 구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더하기 어디에서 어디까지? F1에서 F0까지 X1 DT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뭐 이걸 계산하는데 굳이 함수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합치면 0에서 F1 0까지 X1 DT 더하기 0에서 F1까지 1 빼기 X2 DT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정적분의 성질을 쓰면 이제 이럴 수 있다. 그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게? 이게 뭘 의미하게? 학교 측 해설은 그냥 이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간 거야. 학교 측 해설은 이래.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해? 이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간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면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는 걸 이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선생님이 볼 때는 좀 더 안전한 서술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서술이 더 나은 거지. 뭐냐면 x1이잖아. 그죠? 지금 누구에 따라 변하는 거라고? t에 따라 변하는 거야. t에 따라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t가 독립변수, x1이 종속변수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f의 입장에서는 얘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인데 그게 바뀐 거지.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 그렇지, 역함수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역함수의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알겠습니까? 즉, 요 i를 내가 기본함수 형태로 쓰자면 c보다 작은 f를 뭐 px, x가 c보다 작다. 그리고 qx, x가 c보다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런 아이로 이제 쓸 수 있는데 뭐 0에서 c로 씁시다. 이런 아이로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아이는 x1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 아이가 px1이 t가 되는 아이잖아. 그럼 이제 x1은 p의 인버스 t가 되는 아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건 0에서 f0까지 누구를 구하라고? p 인버스 t의 dt를 구해라. 이런 얘기라고 쓸 수 있겠다.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요 i를 치라. 그러면 t는 pu.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뭐가 된다고? 0일 때 c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f0일 때 0이다. 그죠? 그래서 u 그리고 p dt du가 p 프라임 u가 되기 때문에 얘는 p 프라임 u du 이렇게 된 아이다. 그러니까 얘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해? 부분 적분하는 거지. 부분 적분하게 되면 u pu c에서 0 될 거고 빼기 c에서 0까지 pu du 이렇게 나오게 된다. 알겠어?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0 넣으면 빵이고 c 넣어도 빵이 돼. pc가 0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0에서 c까지 pu du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이 된다. 알겠어? 이렇게 정확하게 서술해주면 더 낫겠다. 뭐라고? 왼쪽은 이제 여기선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나누어서 해줘야 돼. 그러니까 부분 역함수를 설정해 주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얘는 얘의 역함수와 얘의 역함수 다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분 역함수를 설정해 주면 돼. 알겠어? 근데 이제 케이스 나누어져서 이거는 이제 하나만 계산해도 의미는 아니잖아. 결국엔 이 부분의 적분값이다. 그걸 이제 서술해 주면 되겠죠.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해 주면 돼. 알겠습니까? 결국엔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제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얘가 더 얘보다 클 때도 역시 이 적분 관계는 변하진 않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적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이지 어떤 함수를 썼냐 이게 목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역함수로 누굴 사용했냐 이건 목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해주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냐? 그래서 이제 학교 쪽에서는 좀 그치? 대충 한 거야.
예시답안 있잖아. 예시답안 읽어보시면 뒤에 예시답안 다 있어.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냥 요 넓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대충 한 거지 대충. 3번에 포커싱을 두고 해설을 작성을 했어. 알겠습니까?